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날이 꽃샘추위 스타일로 약간 쌀쌀한 그런 날입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건강에 유의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대통령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이나 우리는 진격의 하루가 될 것이다. 2600을 탈환을 했죠.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은 진격의 하루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재건주, 조선, 방사는 좀 쉬어가는 모습도 있는데 방사는 또 그렇죠. 조선은 좀 쉬어가고 또 기자재는 오르고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로 돌아오는데 어제는 또 바닥에 있던 2차전지가 올라옵니다. 오늘 2차전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올라갈지 PCB 기판도 올라오고 여러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어떤 분은 이게 끝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순환매가 돌고 1월, 2월의 상승장이 일단 마무리되고 3월, 4월 또 새로운 시장의 테마가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분도 있고 저는 약간 후자죠. 장은 5월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고고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도 상고 하절 확률이 굉장히 높죠. 5월, 6월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장세.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시나리오죠. 일단 오늘도 고고 마음 굳건히 먹고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멋진 하루가 될 것을 믿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미국 증시는 휴장이죠. 네, 휴장으로 쉬었습니다. 네, 전일 한국 시장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0.8%, 1.6% 상승 마감을 했죠. 트럼프 상호 간수 유예에 따른 안도가 이어졌고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제 리서치 센터장님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리서치 센터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아봐야 3번, 2번이었는데 4번까지도 자기 에너지 보더라. 그래서 2번은 경기 펀더멘탈로 금리를 인하할 것 같고 2번은 트럼프의 압력으로 2번이 인하할 것 같다. 이것들이 이제 강하게 시장에 나타나면은 글로벌 주식시장은 나쁠 것 같지 않다. 한국 주식시장에는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한파와 LA 산불 등의 원인으로 파악되는 만큼 소비심리 위축 우려보다는 인플레의 압력 완화에 시장이 더 크게 반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5일 연속 상승하며 작년 10월 말 이후 약 4개월 만에 종가 기준 2600을 돌파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상관관세 면제가 기대되고 있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함에 따라서 완성자동차인 현대차, 기아차는 하방 충격이 나타나는 다소 부정적인 면도 자동차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개인보호정보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정책 미흡을 근거로 딥시크 국내에 신규 서비스를 중단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별 추이를 한번 봅시다. 저는 코스닥 헬스케어 상위 종목들에게 HLB, 삼천단지약 및 의료 AI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뷰너, 루니, 딥시크. 다음 토마토 시스템은 미국 의료기관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3빌리언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희귀질환 신속진단 MOU를 체결하고 JLK는 뇌졸중 AI 솔루션, 일본 인허가 획득 등 호재가 남발하는 분야가 어제 의외로 지약바이였다. 반면 신풍제약은 오노 2세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특징 업종은 유리기판, 삼성전자 유리기판 진출 소식에 여파가 지속되면서 캠트로닉스 5.5%, 피롭틱스 5.3%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유리기판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드론, 미국 대중드론 규제 강화에 따라서 한국 드론이 반사 기회를 얻고 있다. 에이럭스가 16.5%, 딥마인드가 9.5% 상승을 했습니다. 보험,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 여파로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일 45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중 13개는 역사적 신고가를 보였다. 와, 장이 의외로 아주 화려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수 종목은 호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높아진 주가의 당위성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인기와 더불어 K푸드 관련주, 삼양식품, S&D가 상세했고 수주 실적 등의 산업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3%, 하나오션은 보합이었죠.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기자재, 조선 기자재들이 크게 올랐죠. 그 외에 코웨이는 연간 최대 실적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주주환원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고, SMAG엔터는 흑자전환 성공 이후 신고가 랠리를 꾸준히 이어가는 그런 모습, 6.7%나 상승하면서 이 다양한 종목들이 정말 뭐 하나 한두 종목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섹터와 종목들이 상승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어제 2차 전지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를 다들 모르는데 제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제 왜 2차 전지가 상승을 했을까?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까? 이제 상승 대열의 마지막 남아있는 영역이 2차 전지인데 이걸 쫓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버려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하죠. 첫째, 다양한 광물 가격들이 관세 부과 영향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오호, 다양한 광물들, 원자재들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리튬 가격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들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네,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금 가격도 상승하고 은 가격도 상승하고 리튬 가격도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면에서 2차 전지가 바닥을 친 게 아니냐, 리튬 가격 상승에 연동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구리, 아연, 니켈, 연, 알루미늄 뭐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죠. 금과 은은 이미, 탄산리튬은 바닥을 찍고 있는데, 수산리튬, 탄산리튬만 바닥을 찍고 있는데 이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시장은 나름대로 먼저 예측을 하는 거죠. 선반영됐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니까 여러 원자재 가격들이 튕겨져 올라오는데 금과 은은 상당히 이제 뭐 가치 저장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빼더라도 구리를 한번 봅시다. 최근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와 LME 런던 거래소의 구리 가격 차이가 크게 확대되면서 서로 벌어졌다는 거죠. CME의 프리미엄이 톤당 $1,000 내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CME의 구리 가격이 LME 금 가격보다도 $1,000가 더 비싸다는 거죠. LME 구리 선물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 가격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CME 구리 선물은 미국의 세관을 통과한 이후 미국 내에서만 실물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거죠. 따라서 이 가격은 미국의 수요자들이 운송비와 세금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하여서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반영하게 된다. 오케이. 따라서 현재 이러한 CME 구리 가격 프리미엄 현상은 트럼프가 곧 구리 수입의 약 10%의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해석을 해서 CME 프리미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관세 부과가 원자재 가격에 구조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장적으로 미국향 구리의 물량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가격이 비싸니까 들어가기도 까다롭고 계속 이제 10%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공급 여력이 늘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다소 안정을 찾을 수 있거나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 구리의 생산 밸류 체인을 보면은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을 20에서 30% 구리 함량을 지닌 정광으로 만들고 이 정광을 가지고 재련소에서 99.9% 이상의 전기동으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일부 스크랩 구리를 함께 투입해 2차 생산을 하는 게 재련소의 역할인데, 따라서 어떤 단계에서 관세가 매겨질 거냐, 정령구리를 만들 단계이냐, 스크랩 구리에 때릴 거냐, 광석 및 정광 등의 관세가 부과될 거냐, 여러 가지 그 부과의 기준에 따라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구리를 만드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다. 어디에 관세를 때릴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ME 프리미엄이 $1,000까지 오르는 모습, 관세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재고가 굉장히 축적이 되죠. 가격이 오르니까 재고를 축적하는 것이 느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중국 양산향 프리미엄 또는 높은 수지를 유지 중이다. 네.
미국 구리 비상업 순매수 추이, 즉 투기적 순매수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투기적 순매수. 네. 비상업 순매수니까 실제적으로 산업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투기적 순매수도 상당히 늘고 있다. 네. 따라서 리튬 가격도 상승 전망이 당연히 예상이 될 수 있는 과정이죠. 지금 리튬 5년째 가격 그래프인데 이렇게 가격이 바닥에서 더 빠지지는 않고 밑에서 기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 관세를 때리면 네, 이런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됐다. 두 번째로 공매도를 상환해야 된다. 지금 공매가 막힌 지 6개월이 되면서 이제 곧 풀어주는데 보통 공매 대차를 빌려온 기간이 6개월이죠.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공매 쳤던 것들이 대차 공매도가 풀리면 환매수로 반대로 상환해야 될 가능성. 그렇죠? 네. 다음에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 P&T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소재 업종에게 온기를 불어주었다. P&T는 이날 지난해 영업이익이 1632억 28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19%나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1조 350억, 당기수익은 1422억 3천만 원, 각각 89.78%, 107.2%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소재 관련 기업들에게 실적이 나쁘지 않네 이렇게 온기를 불어 넣어준 거죠. 네. P&T 시총이 1.1조인데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 저는 이제 P&T 같은 종목들은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5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5만 5천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P&T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나쁠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오늘 종목 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 상승 종목을 한번 쭉 보면 태영건설은 1,500억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권 등이 가결됐다. 오케이. 에코프로머티, P&T 실적 서프라이즈에 의한 납폭과대 인식, 턴어라운드 기대감. 네. 다음 어제 S&T 에너지가 눈에 들어오네요. 얘는 온유 분리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형 주요 설비 및 발전소와 집단 에너지 시설용 주요 설비를 설계 생산하는 기업이다. S&T 에너지. 온유 분리 플랜트 및 석유화학 플랜트의 경우는 공냉식 열구 교환기가 주력 제품이고 복합 화력발전소 및 집단 에너지 시설의 경우는 배열 회수 보일러, 복수기 및 환경 설비로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인 SCR 설비, 원자력 발전용 주요 기자재 복수기계 설계 및 생산. 최근 주가 상승의 LNG 액화석유 천연가스 프로젝트 증가와 주요 제품인 에어쿨러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LNG 프로젝트 가동과 에어쿨러 생산 확대. 이게 동사의 기대감을 높인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작가가 많이 올랐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바닥에서 순환매, 리튬 이온 전지 및 PCB의 핵심 소재인 일렉 포일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한 기업이다. P&T는 쭉쭉 늘리는 거로 이제 돈을 벌었는데 관련된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다. P&T의 실적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거죠. 바닥에서 순환매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해성 DS는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을 이야기죠. 반도체 기판,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를 생산하는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어제 기판주가 나쁘지 않았죠. 네, 소캠도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반도체 관련 새로운 CXL 이야기도 있고 기판주가 어제 좋았습니다. 오늘도 좋을 것 같아요. 탑 머티리얼스는 고성능 전극을 제조 판매하는 전극 소재 사업을 주된 사업을 한다. 전극 소재 2차 전지 관련돼서 오릅니다. 3S 로직스, 네, 근거리 무동통신 분야의 팹리스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이 181억, 전년 대비 27.9% 상승했다. 영업이익도 17억, 당기순이익도 80억, 흑자전을 했다는 거죠. 3AG 로직스. 버넥트, XR 개발사죠. XR. 그래서 메타가 좋으면서 버넥트와 같은 기업들이 같이 연동해서 올라가는 모습. 네, 얼마 전에 상장한 오름 테라퓨틱스는 ADC와 TPD,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을 융합한 DCA, 네, 새로운 기술이네요.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전문 기업 오름 테라퓨틱스. 다음에 3빌리언 더 올랐죠. 3빌리언은 한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름도 어려우네요. 비정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AHUS 환자의 신속 진단 유전자 검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GNC 에너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필수 시설인 비상 발전기 부분을 만드는 비상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 GNC 에너지. 다음에 세코닉스는 미국 엔비디아의 로봇 사업 진출에 카메라 렌즈 공급사로 부각되면서 세코닉스가 바닥에서 올랐다. 젠백스 논문에 따른 GV101은 항암제 독소 루비신이 유발한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반응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에 따른 내피 중간엽 전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약물을 파이프라인이 부각되면서 오르는 모습. 젠백스. 네, 이렇게 어제 한국 시장은 다양한 종목이 화려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날로 휴장. 달러와 비트코인은 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러시아 고위회담이 18일 사우디에서 진행된다. 우크라이나를 뺐죠. 네, 포린 팔렛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학에 관련 그 잡지에서 우크라이나를 빼고 협상을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모든 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를 빨리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단독으로 붙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우디에서 하는가요? 사우디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사우디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트럼프와 굉장히 친하다, 이런 면에서 미국과 러시아 고위회담이 열릴 것 같다. 시진핑이 중국 빅테크 수장을 대거 참석하는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다. 중국의 딥시크는 상당히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거다. 미국에게 우리도 충분히 전쟁을 해볼 수 있다. 미국이 다양한 생션, 다양한 압력을 주는데도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 내에서의 천재들, 자국 도메스틱 천재들로 이걸 이루어냈다는 자신감이 빵빵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M7이라고 중국의 7개 기업들, 레노버, 다음에 BYD, 다음에 샤오미, 여러 M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치고 오는데, 이건 저희가 이번 주 스터디 모임 때 제가 좀 발표할게요. 딥시크 한국 신규 서비스 중단,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저도 딥시크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열어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버전이 기존 건 놔두고 이제 새로운 버전을 차단하는 것 같은데, 제 거 정보 좀 빼가면 어떻습니까? 털릴 거 있나요? 네. 미국 무역전쟁 중 배터리 통제, 한국 기업 타격 우려. 무역전쟁에 중국 배터리를 통제한다. 우리가 여기서 원료를 많이 사오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그러죠? 네, 싼 원료는 중국에서 많이 사오는데, 일본 지난해 성장률이 0.1% 성장하면서 코로나 이후 최저 성장이죠. 네. 미국 계란값이 한 달 새에 15%나 급등했죠. 네. LA 산불이 나면서 달걀 공급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려동물로 닭이 큰 인기다. 달걀. 네. 결국은 트럼프가 이 CPI, 물가, 생활 물가로 이제 바이든이 잡지 못하면서 정권을 탈환했다고 보는데, 또 자기들도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디즈니 캡틴 아메리카 4, 미국 연휴에 매출 1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네, 디즈니 캡틴 아메리카 4, 한국에서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네, 결론 들어갑니다. 2600포인트를 탈환한 한국 주식시장의 연초 진격은 다소 의외인 상황이나 중국 시장과 함께 관세 전쟁에는 포화석에서 피는 아름다운 한 송이 장미 같은 존재로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5월까지. 이는 한국 시장의 관세라는 직격탄이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불안불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지만 연기금이 지속적인 매수로 인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죠. 지금 시장은 외국인이 사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만 외국인이 사는 것 같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로 봤어요. 중국 시장이 나쁜 것 같진 않다. 네, 중국 시장의 프락시 해치로 한국의 코스닥을 많이 사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이 굉장히 딥시크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 활성화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으니까 한국의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코스피는 연기금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작년에 얻어맞은 선빵 효과, 8.2밖에 안 되는 밸류에이션의 매력, 그다음 올해 뭔가 신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신정부가 출범하면 대대적인 경기 부양
경기 부양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여러 다양한 이유로 상승하기 시작한 반도체, 조선, 방산, 재건, 전력기기, 로봇, 유리기판, 전고체 등 나름 한국 시장의 제조업 관련 섹터들이 순환매로 계속 돌아오는 거죠. 네, 순환매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동 중인데 오늘도 또 뭐가 올라올지는 모르는 상황.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이 화려한 장세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우리가 사실 P12, 어제 상승한 P12 기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차전지 바닥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지수는 화려하고 종목은 화려한데 내 종목은 살짝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조선 어디서 쉬어버렸죠? 방산도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좀 쉬어버리죠? 또 가지고 있지 않는 조선 기자재는 올라가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나 연초부터 이어진 2달간의 축제가 서서히 마무리되어가는 시간적 흐름과 2달간이 항상 상승은 2달간 정도가 오르고 그 다음에 하락이나 조정을 받더라. 새로운 테마 출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매일매일 전쟁하는 기분으로 관찰하고 살피고 집중하는 하루가 돼야 된다. 네, 새롭게 등장할 섹터가 없다면 다시 기존에 올랐던 섹터들 속에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 순환매. 그러나 이들에게는 다시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조선주에 지금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네, 하나오션 같은 것들은 팔아야 되고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로봇도 이제 레인보 로보틱스는 버리고 뉴로메카라든지 좀 바닥에 있는 것들을 사서 한 10에서 20% 오르면 던지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것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3개 정도의 섹터군을 가지고 한 5개 종목 이내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단타 매물에 대응하는 전략이에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가 휴장이고 오늘은 4분기 경상수지, 중국, RBA, 호주 기준금리 결정, 미국 뉴욕 제조업지수, 뉴욕주 제조업지수, 이골, NAHB 주택시장에서 뭐 큰 건 없네요. 네, 큰 건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최근에 몇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서 같이 집단지성을 느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자신의 자산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날이 춥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한국 주식시장도 물이 들어왔습니다. 노를 쳐야죠. 여러분의 건투를 강력히 빌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